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품 미생물실 및 실험 오늘 강의는 식품과 관련 있는 세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학습을 얘기해 보자면 세균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었죠. 세균에 대한 모양, 그다음에 뭐 지나간 얘기하면 그 원해세포, 진해세포 얘기도 했었고요. 세포의 소기관들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 세균들 중에서 식품에 관련이 있는 세균을 골라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사실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 하는 것은 세균 중에서도 식품 관련이 있는 것만, 중요한 것만 한번 가려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람 음성,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람 음성 호기성 강균 구균 중에서 식품과 관련이 있는 세균들입니다. 그래서 그람 음성 이미 여러 번 배웠죠. 그람 염색을 해서 마이너스, 즉 세포 외에 당지질이 많아서 이것이 씻겨 나가서 빨간색으로 염색되는 거, 이런 것들이고, 호기성입니다. 호기성이라는 것은 공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O2가 있어야 되는 거죠. O2가 있어야지만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간균하고 구균이 있습니다. 간균은 이렇게 길쭉한 균이고요. 구균은 이렇게 동그란 균이죠. 여러분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네.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슈도모나스입니다. 여러분한테 소개할 것은 슈도모나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슈도모나스. 여기서 P는 묵음이에요. 그러니까 푸세오 도모나스 뭐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슈도모나스 그렇게 읽으세요. 자, 첫 번째 균은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가 있는데, 플루오 그렇게 되면 이것은 형광 물질이란 뜻, 형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말하겠지만 세균의 이름에 여러 가지 힌트가 있다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 그러면 형광균입니다. 그리고 이 슈도모나스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혼행성이에요. 혼행성이라기보다 저온성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유는 어디다 저장을 하죠? 대부분 상온에다 저장하면 부패가 되니까 대부분 냉장 보관하죠. 그리고 냉장 보관하고 그다음에 우유를 부패를 시킨다 그런 하고 형광 물질을 생성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슈도모나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는 형광균이면서 혼행성이고 부패균인데, 특히 얘네들은 우유에서 쓴맛이 나게 한다. 그래서 고미유, 고미가 쓴맛입니다. 우유가 유고요. 그래서 슈도모나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슈도모나스 에루기노사가 있는데 이것은 녹농균이라고 하여서, 화랑부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처가 골마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그런 부위로 화랑부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청색의 색소의 피오시아닌을 생성해서 그 고름이 녹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얘는 또 우유의 청변, 그러니까 우유를 파랗게 부패시켜주는 그런 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슈도모나스 정리하면 우유와 관련이 있구나, 저온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슈도모나스는 저온 생육을 하며 우유와 관련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슈도모나스는 뭐 우유 말고도 다른 균에도 분명히 자랄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온저장식품에 관련이 있는 것은 슈도모나스다. 자, 그 다음에 글루코노박터인데요. 글루코노박터. 이름에서 벌써 글루코닉 애시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글루콘산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글루코노박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패밀리 안에 있는 것들은 글루콘산을 만들어내는데, 특별히 글루코노박터 옥시단스라고 하는 것은 소르보즈로 발효해서 비타민 C를 공업적으로 합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글루코노박터를 솔비트라고 같이 그 배양을 시키게 되면은 소르보즈가 나오고 이 소르보즈를 근원으로 해서 비타민 C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솔비토를 뭔지 아시죠? 네, 유도당이죠, 알코올당. 네. 글루코노박터
아세토박터 옥시단스와 반응을 하면 얘가 이것을 먹고 소르비토를 다시 소르보즈로 만들고 소르보즈는 비타민 C를 합성하므로 결론적으로 글루코노박터 옥시단스는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는 소르보즈를 만든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람 음성 호기성 강균 구균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공중 질소 고종균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조토박터와 리조비움이 있는데 아조토박터 리조비움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리 질소라고 하고 아니면 공중 질소라고 할 수 있는데 분자식으로 본다 그러면 N2라고 할 수가 있겠죠. N2 이 N2가 직접 식량 생산에 관련된 것이니까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다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것을 이런 단백질로 고정화시켜서 결국은 그러니까 지구상에 가장 많은 원소가 바로 질소예요. 근데 질소를 단백질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량 생산과 연관해서 주목을 받는 균이다. 네, 그 다음에 근암운성 호기성 강균 구균 중에서 아세토박터 속입니다. 여기는 패밀리에는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는데요. 아세토박터 아세티 시초 양조에 사용되고요. 비교적 고농도의 알코올 주정에 견딥니다. 보통 세균들은 높은 농도의 알코올 주정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8.7%까지 식초산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아세토박터 옥시단스, 아세토박터 비니아세테이트, 아세토박터 자일리노이데스, 아세토박터 시첸바키, 맨 끝에 있는 것은 아세토박터 아세티 서브 자일리눔 이것은 빼놓고 모두 다 식초를 만들어내는 그런 균들입니다. 여기에 속양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빨리 발효로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초를 만드는데 얘들이 자라고 식초를 만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아세토박터 시첸바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공업적으로 대량으로 식초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제가 세균의 이름에 힌트가 있다고 얘기했듯이 시초의 주성분이 바로 아세틱 애시드예요. 아세틱 애시드. 아세트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아세틱 애시드는 뭐 시트릭 애시드, 락틱 애시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유기산의 하나이고요. 이 아세틱 애시드하고 아세토박터라고 하는 이름을 보신다면 이름 안에 바로 아세틱 애시드를 연상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아세틱 애시드는 어디 있어요? 연상하고 아세틱 애시드는 시초에 있잖아요. 따라서 아세토박터는 시초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식으로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식초의 관능기, 그 유기산의 관능기 뭐죠? 유기산은 시죠. 네, 그 카르복실기입니다. 카르복실기는 적절한 용매상에서는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COO 해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럼 떨어져 나간 H 플러스는 우리 혀에서 신맛을 느끼게 하고 또한 pH를 낮추게 됩니다. 자, 이 카르보실기의 구조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시초는 예전에 그 시초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막걸리라든지 그런 것 술을 더 배양을 시켜서 시초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술 같은 것의 관능기는 뭘까요? 술은 OH, 그렇죠. 수상기죠, 수상기. 이 알코올기가 어떻게 됐어요? COH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C가 하나 달라붙어 있었겠죠. 그러면은 COH와 COH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만약에 OH에서 COH로 갔었다 보면은 이 O가 하나 더 달라붙었던 거죠. O가 하나 더 달라붙었다. 이게 O가 그러니까 산소가 하나 더 달라붙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산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막걸리에서부터 시초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알코올에서부터 카르보실기를 만들어내는 산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결국 O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산화, 그러니까 공기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세토박터들은 높은 농도의 알코올 농도에서도 잘 자라면서 산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세균은 알코올이 많으면 견디기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에 비해서 아세토박터는 얘는 희한하게도 알코올 농도가 많은 곳에서 산화작용을 통해서 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세토박터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세토박터는 이제 식초를 만들어낸다. 두 번째, 호기적인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을 잘 수행을 한다. 네, 이 정도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아세토박터, 옥시단스, 아세토박터, 뭐 시참박히 뭐 쫙 나오더라도 아세토박터 떴으니까 그냥 식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그람 음성의 통성 현기성 간균입니다. 자, 음성이니까 마이너스고요. 붉은색으로 염색이 됐겠고, 통성 현기성이니까 산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약간 없어도 견뎌낼 수가 있는 그런 균이고요. 그 다음에 간균, 길쭉한균. 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장내세균과하고 비브리오과가 대표적인데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장내세균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장내세균, 장 안에서 사는 그런 균입니다. 장 안에서 사는 균. 장 안에 소장, 대장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대장에서 살면 대장균이라는 거예요. 대장균. 군이라고 썼죠. 그러면 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리란 뜻이에요. 그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균군은 이콜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장균군, 대장에서 사는 그러한 균들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꼭 식품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대장균군들은 분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왜 대장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놈이 바로 이제 이콜라이입니다. 이것은 풀어서 쓰면 에스케리키아 콜리입니다. 에스케리키아 콜리. 이것이 바로 대장균입니다. 우리는 대장균으로 그냥 통칭을 하고요. 군이라고 아닙니다. 군이 아닙니다. 대장균으로 통칭을 하고 이것을 이콜라이 아니면 이콜레이 그렇게 읽기도 하고 풀어서 쓰면 에스케리키아 콜리입니다. 자, 얘네들의 이름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대장균이고요. 사람이나 포유동물의 장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분변으로 계속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배출돼요. 병리성이 없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얘를 먹었다 아니면 얘를 먹어서 우리가 탈나는 것도 아니고 얘가
무엇을 만들어내더라도 독성을 만들어내거나 독소를 만들어내서 사람한테 탈이 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콜라이는 식중독균이 아니에요. 식중독균이 아니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이제 병리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분변으로 계속 배출된다고 얘기를 했죠. 분변에 존재를 합니다. 이콜라이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식품이 이렇게 있고 식품 안에서 보니까 이콜라이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이 돼요?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좀 지저분하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막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고, 시설에서 오염될 수도 있고 과정에서 오염될 수가 있어요. 이게 분변으로 배출됐다고 해서 이콜라이가 우리 손에 안 묻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묻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병리성이 없으니까 걱정할 건 없어요. 그래서 식품이 이콜라이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는 분변 오염이 되어 있다, 이 얘기는 위생적으로 제조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콜라이는 식품 위생의 지표균이다. 그래서 보통 식품 공정 같은 거 보면은, 규격과 공정을 보면은 이 식품은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아니면 이 식품은 뭐 일반 세균이 몇 마리 이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콜라이가 왜 병리성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모든 기준과 규격에 얘네들이 꼭꼭 많이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위생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콜라이가 많이 식품에서 검출됐다 그러면 다른 분변균도 있을 것이고, 그 분변 중에는 또 식중독균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다음은 이콜라이 특징입니다. 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이거는 뭐 위생사 시험이라든지 가공학 시험이라든지 산업기사라든지 그런 데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조건 외우십시오. 강균이다. 통성형기성이다. 산소 유무에 상관없이 통성형기성이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유당을 발효한다. 유당은 영어로 락토즈죠. 락토즈를 발효한다. 얘 발효를 해서 가스가 만들어져요. 아니면 산이 만들어져요. 가스와 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어떠한 식품 안에 이콜라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락토즈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미생물 배지, 액체 배지에다가 조그만 관을 거꾸로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공기방울이 끼게 되면, 얘네들은 락토즈를 발효해서 가스를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콜라이일 확률이 있다란 얘기죠. 자, 이 거꾸로 끼워 넣는 이 관의 이름을 듀란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자라는 배지가 있는데요. EMB 배지, 엔도 배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발색이 되게 됩니다. 색깔. 그 다음에 간균이면서 그람 음성이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붉은색, 핑크색으로 나타나고요. 길쭉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얘네들을 실험하는 것이 추정, 확정, 완전 시험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이 6가지는 매우 중요하니까요. 꼭 모두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라음성의 통성 혐기성 강균 중에서 대장균군 중에서 병리성이 있는 놈이 있는데, 얘도 이름은 똑같아요. 이콜라이인데 5157입니다. 여기서 5자는 0자가 아니에요. 아라비아의 0자가 아니라 알파벳의 5자입니다. 5157이라고 발음하시지 0157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병원성을 갖고 있어요. 병리성이 매우 심각해요. 그래서 얘들한테 감염이 되면 출혈성 설사, 빈혈,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뭐 햄버거를 먹고서 신장 그 투석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병원성 대장균에 걸려서 매우 그 위험한 식중독균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외에 세라티아 적색 색소를 생성하고요. 빵과 고기, 우유에 증식해서 혈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에르위니아 얘네들은 시장병의 원인균이고요. 프로테우스라는 이름 자체를 보게 되면 무슨 알파벳이 생각나요? 프로테인 생각나죠? 무슨 단어? 프로테인하고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벌써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고기, 해산물, 달걀 모두 다 뭐예요? 단백식품이죠. 단백식품에서 주로 끼이는 식중독균입니다. 프로테우스 벌가리스는 담배분 내력이 강하고 설탕을 분해서 삼각가스를 생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모넬라, 얘들 매우 중요한 균입니다. 장티푸스균 같은 전염병이면서도 또 어떤 얘네들 패밀리에서 엔테리티디스라든지 티피뮤리온 같은 식중독균입니다. 그 다음에 비브리오도 매우 중요한데요. 얘네들 간균이면서도 가끔 이렇게 나성균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편모가 한쪽으로 달려져 있어요. 대표적인 비브리오균은 비브리오 콜레라의 원인입니다. 콜레라는 감염병이죠. 감염병하고 식중독하고는 달라요.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는 장염 비브리오균으로서 식중독균이고 장염 비브리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분류입니다. 이거 이름이 긴데요. 파라헤몰리티쿠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비브리오 장염 장염 비브리오 이런 식으로 해서 불리우기도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중앙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높은 식염 농도에서 생육이 가능한 미생물은 높은 식염 농도 그렇다면 높은 식염 농도의 그런 식품이 무엇인가 보시면 해산물, 어류, 육류, 어류, 폐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을 살 수가 있는 것은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입니다. 장염 비브리오 거의 다 해산물 먹고서 일어나는 식중독이죠. 프로테우스 같은 건 뭔지 아시겠고, 세라티아, 에스케리키아 콜리 모두 다 뭔지 아시고 계시겠죠. 자, 그 다음 냉장 상태에서 우유를 부패할 수 있는 균은 냉장 상태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 가능성이 있어요. 냉장 저온에서 해산물. 근데 우유라고 했죠. 우유니까 저온균이면서 다른 것을 찾으셔야겠죠.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가 정답입니다. 다음 식초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균은 식초니까 아세틱 애시드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아이고 뭐니나 보기에 제가 안 썼네요. 왜 안 썼을까요? 그럼 보기에 하나 더 달죠. 아세토박터 아세티. 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많은 균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여러분이 외우는데 좀 힘드시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입에다가 많이 되뇌이시면 어느새 그 이름들이 친숙하게 다가올 겁니다. 식품과 관련 있는 세균을 배웠고요. 세균과 어떤 식품들이 관련 있는지 중심으로 해서 세균의 특성에 따라서 식품과 연관을 시켜야 되고 가령 이제 식염 농도에서 생육이 가능한 세균은 해산물 식품에서 잘 끼이는 거, 혼합성 균들은 냉장으로 보관하는 식품들, 담배분해가 강한 세균 육류 식품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을 시켜서 외우시면 좋고 이콜라이는 여하튼 매우 중요하니까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